여기 500만 원, 여기 5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짜리 가슴이야. 만약에 그 친구들이 뭔가를 바라고 당신을 털었는데 당신이 거기에 그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했을 때 진짜 그냥 진짜 약한 사람이잖아요. 약반 사람. 그러니까 약 빨았구나 생각하고 아 여기 있죠. 안녕하세요, 요니원입니다. 오늘은 남미의 치안, 그러니까 남미를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남미가 그렇게 많이 위험한가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남미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안 위험한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하다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유럽 정도의 치안이 되는 것 같아요. 유럽도 되게 소매치기 많고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한 순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딱 그 정도까지만 위험한 것 같고 이거보다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여기가 조금 쎄합니다. 이 세 국가를 여행을 하신다면 각별히 조금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베네수엘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위험하다 보니까 아예 여행을 안 가세요. 여행자들도 잘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이렇게 여행자들도 안 들어가는 곳은 진짜 웬만하면 안 들어가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여행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하는 국가를 여행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 털리고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랑 같이 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를 가든 등산복이죠. 예를 들어서 이가수 국립공원에 간다라고 했을 때도 등산복을 입은 사람은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폭포를 보러 가는데, 물을 맞으러 가는데 등산복을 입고 가요. 외국 친구들은 수영복을 입고 가거든요. 비키니를 입고 가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도 무조건 등산복을 입고 가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한데요. 그 등산복 같은 경우도 저가 브랜드가 절대 아닌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나가는 브랜드 제품을 많이 착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더 노스페이스라든지 네파라든지 이런 보급형 브랜드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보급형 브랜드 제품을 착용하고 있다면 다른 여행객들보다는 아무래도 털릴 수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특히 후진 국가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감히 넘볼 수도 없을 정도의 제품군이거든요.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브랜드 제품들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다니면 진짜 그 옷을 털어가기도 하거든요. 옷을 벗겨서 가져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입고 다니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리 여행을 해도 조금 뽀대나게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보급형 브랜드 제품이 아닌 아예 그 친구들이 잘 모를 것 같은 명품을 입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동양인이 생긴 것 자체가 조금 부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 동양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면 이 친구들은 무조건 비싸고 좋은 전자기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털었을 때 가장 수학이 좋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특히 사진 찍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진을 카메라를 진짜 대놓고 목에 이따시만한 걸 걸고 다닌다든지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조금 있어 보이는 것들을 웬만하면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친구들도 사람 가려가면서 털거든요. 털어서 털릴 게 있을 것 같은 사람만 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그지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쟤는 털어봤자 나만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건드리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많이 다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할 때 무조건 버릴 옷들만 가져갑니다. 엄마랑 동생이 더 이상 안 입는다고 해가지고 버리려고 내놓은 거를 제가 배낭에 다 가져가고 여행지에서 입고는 바로 버리고 또 그 배낭은 새로운 기념품들로 채워오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절대로 웬만하면 혼자 다니지는 않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 털릴 확률이 훨씬 더 크고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현지 친구들과 동행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여행자들끼리만 다녀도 위험한 순간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어디까지만 갈 수 있고 어디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어디는 정말 위험한 지역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여행자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지역에 그냥 자기들끼리 들어갔다가 털려서 나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구글 맵에도 안 나오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정보를 현지 친구들에게서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 친구들이랑 동반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만으로도 사기를 당할 위험성도 훨씬 더 많이 적어져요. 버스 티켓을 사러 갔다 라고 했을 때 그냥 혼자 가면 너 관광객이네? 너는 여기 물가 잘 모르겠지? 하면 다른 현지 사람들보다 더 비싸게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현지 친구를 데리고 가면 그 친구들은 거기에 물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다니는데 택시를 타고 싶은데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택시비가 너무 비싸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 택시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지 친구들이 타면 택시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택시비 내줄 테니까 나 여기 가는데 너도 이쯤 어디 가면 같이 탈래? 하고 물어보고 현지 친구랑 같이 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그 친구는 공짜로 택시를 탈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나 혼자 탔었으면 훨씬 더 비싸게 탔을 거를 그 친구와 같이 타줌으로써 인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갈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짐을 패킹을 하실 때 캐리어보다는 배낭을 메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배낭이 몸에 아무래도 밀착이 되어 있잖아요. 배낭이 몸에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캐리어보다는 뺏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캐리어 같은 경우는 질질 끄고 가다가 손목 탁 쳐가지고 툭 가져가면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배낭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비교적 털릴 위험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배낭이 다른 이유로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캐리어 같은 경우에 짐을 싸다 보면 막 캐리어 안에 뭔가를 넣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게가 20kg 넘어가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하지만 배낭에다가 짐을 쌀 때는 그 무게를 내가 온몸으로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짐을 적게 쌉니다. 짐이 적으면 아무래도 짐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고 이 물건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만약에 물건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금방 없어진 물건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케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가 쉽다라는 점에서도 이게 훨씬 더 안 털리기에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중요한 소지품들 같은 경우를 숨긴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브래지어 안에 패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넣어놓는다든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팬티에 지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 아는 언니 같은 경우는 항상 가슴에 돈을 넣어두고 다니셨는데요.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여기 500만 원? 여기 5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짜리 가슴이야?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팬티나 뭐 브래지어나 이런 데는 돈 꺼내고 막 이렇게 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이렇게는 안 해봤고 냄새가 나긴 하지만 신발 밑에는 많이 넣었었어요. 깔창 밑에 돈을 깔아두고 그리고 그 위로 신발을 신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다녔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안 털리겠다라고 해가지고 복대 차고 막 팬티에 넣고 막 가슴에 넣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오히려 더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머니나 가까이 돈을 꺼낼 수 있는 곳에 자신의 목숨값을 소지를 하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목숨값이 뭐냐면 만약에 그 친구들이 뭔가를 바라고 당신을 털었는데 당신이 거기에 그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했을 때 진짜 확 신체적인 상해를 입혀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돈보다는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이 먼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냥 정말 위협적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한다 하면 그냥 여기 있죠 하고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여기 있죠 하고 줄 수 있을 그 섭섭치 않을 정도의 금액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항상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가지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옷이 좀 그래서 조금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옆에 그냥 쓱 와서 앞에 경찰 있고 관광객들 진짜 많은데 저도 그냥 앞에 그냥 쓱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총일 수도 있고 그냥 손가락일 수도 있고 그냥 장난감 총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만에 하나 진짜 총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섭섭하지 않게 챙겨줘야 되잖아요. 나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목숨값 정도는 소지를 해주고 그 정도는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히 더 조심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마주치려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 진짜
피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취한 사람들이에요. 약반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진짜 내가 사는 게 급하고 아무리 지금 내가 저 돈이 필요하고 아무리 제가 죽일 듯이 싫어도 맨정신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악한 친구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을 죽였다 정도의 사건이 나오는 경우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뭐 총을 쐈다든지 칼빵을 했다든지 죽였다든지 이런 되게 심각한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는 다들 그 친구들이 제정신에 한 게 아니에요. 사람 죽였다 하면 진짜 무조건 약해질 가능성이 거의 저는 100%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성적으로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약한 사람이잖아요. 약반 사람. 그러니까 약발았구나 생각하고,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마약을 진짜 많이 하고 또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마약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말고 진짜 맨정신이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악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도둑들이 왔었을 때는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나도 많이 없는데 이것만 주면 안 되겠니? 그거라도 줘, 이런 식으로. 저는 이랬던 적도 한 번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도둑과 구걸 사이, 그거를 해서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도둑질을 해야겠으나 심성이 너무 여려가지고 그렇게 막 도둑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긴 주되 뺏기긴 뺏기되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다. 투어사라든지 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든 아시죠? 밤길 조심해야 되는 거. 밤에는 번화가가 아닌 이상 주로 다니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러면 다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